오늘은 좀 기존에 돈이 들어왔던 종목들을 다 한 번씩 순환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거든요. 근래 들어서 오전에만 바짝하고 장중에는 굉장히 잠잠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멈출 새 없이 계속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이 돈이 한 번씩 다 돌아오면서 시세가 골고루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롭게 부각이 많이 된 애들은 재생에너지 쪽,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보면은 거의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거든요. 최근 영상에서 보면은 제가 이제 재생에너지 쪽에도 일반 투자자분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했는데 지난 영상에서 찍고 바로 오늘 시세가 나와서 그래도 이런 모멘텀에 있어서 그런 저희 관점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규주에 좀 돈이 몰릴 것을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면 최근 청약 경쟁률을 봤을 때 와 역대급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돈이 많이 몰렸어요. 뭐 그래서 이제 한 주씩은 계속 배정을 받을 수 있던 신규주인데도 요즘에는 너무 그 경쟁률이 심해져서 균등 배정 한 주 받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시장에 많이 몰릴 만큼 신규주에도 돈이 몰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2차전지 쪽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특히 그게 뭐 ESS로. 근데 이제 이 ESS가 신재생 에너지의 조합적인 측면에서 그런 방식인데, 왜냐면 이 신재생 에너지는 이런 기후로부터 얻는 에너지는 간헐적인 에너지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ESS를 같이 설치하면은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급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모멘텀으로 ESS가 재생에너지랑 같이 썼던 건데요. 근데 ESS가 먼저 전력 인프라에 설치되는 마당에 굳이 전력 에너지 공급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 전력을 효율적으로 쓰자라는 그런 전체 틀 안에서 굳이 그 재생에너지도 안 쓸 이유가 없다 이거였던 거죠. 그래서 시장의 이목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젠슨 황영 치킨 잘 먹은 것 같습니다. 그 젠슨 황이 진짜 뭐 한국에는 언제든지 GPU를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되게 우호적으로 발언했거든요. 근데 다만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먼저다 라고 강조한 발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부터는 GPU에 대한 공급 부족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잠잠해질 수 있겠다. 그것보다 먼저 그 설비를 갖추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오늘 당장 나올 거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저는 보통 이 한국에서의 그런 돈이 흘러가는 방향은 전날이나 아니면 장 마감 이후 그 최근에 가장 강했던 그런 뉴스, 사람들이 시선을 쏠릴 만한 뉴스에 돈이 가장 몰리는 성격이 있는데, 그래서 주말간에 어떤 뉴스가 다시 회차될까라는 생각했을 때 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이 로봇에 대한 협력을 되게 많이 하겠다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로봇에 대한 이슈를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제 금요일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 1억 좀 넘게 이제 들고 넘어왔어요. 이게 좀 되게 상징적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붙으면서 에코프로 애들이 되게 강했잖아요. 근데 2차 전지 했을 때 사실상 실질적이나 이런 재무제표나 매출적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 애들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그 2차 전지 형제 애들, 그런 상징성으로 있어서 섹터에 뭔가 모멘텀이 붙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대표주에 돈이 몰리는 성격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도 이제 삼성전자랑 로봇에 관해서 협력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삼성전자의 로봇을 하면 그런 상징성을 나타내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다른 종목들을 제쳐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종배를 했죠. 오전에 그냥 장시작 때 다 정리했습니다. 생각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시세가 초반에 그렇게 강하진 않았었거든요. 이거는 좀 TMI이긴 한데 늦잠 자가지고 어이씨 큰일 났다 하고 뭐야 왜 시세 안 좋아 하니까 이제 바로 팔았죠. 단기 트레이딩에 있어서 이거는 짧은 호흡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상된 흐름이 아니었으면 그냥 바로 대응한 거죠. 지금 제가 이제
되게 전력 인프라나 뭐 전력 공급원 쪽으로 되게 많은 시세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차트도 만들어 가고 있었고, 태양광 쪽에서는 좀 시세가 덜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요즘 또 시장 메타가 대형주 메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섹터에서 대형주인 하나솔루션은 이제 좀 시장이 관심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하나솔루션을 지난주 금요일 종가에 좀 샀습니다. 오늘 시세가 바로 나오긴 했는데 하나도 안 팔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고점을 넘기는 시세가 나올 것 같냐라는 대답에는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 트렌드를 봤을 때 이제 갓 고점이 넘기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 시장에서 특히 되게 부각을 많이 받았을 거란 말이죠.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돈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올라가는 종목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냥 좀 더 홀딩해도 되겠다 싶어서 좀 더 길게 보고 아직까지는 포지션을 유지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최근에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태양광 쪽 하면은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있잖아요.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 최근에 뭐 지난주에 10월 27일 날 거의 고가 근처를 한번 잠깐 넘기고 조정이 나왔었단 말이죠. 근데 조정이 나왔는데 죽지는 않고 있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섹터인 뭐 하나솔루션 또 보면은 이게 최근에 뭐 그 올해 초에 아마 대선 해가지고 좀 엮였던 것 같은데, 시세가 나온 척 하다가 죽고 있지만 신기하게 뭐 27,5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버텨주면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보통 주가가 이렇게까지 버티진 않거든요. 특히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트적인 흐름이나 재료의 모멘텀을 봤을 때 이 섹터에는 돈이 들어올 만하다 판단하고 금요일 종가쯤에 제가 하나솔루션을 들어갔던 거죠. 차트로만 봤을 때는 하나솔루션보다는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더 예뻤어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5월 19일이랑 6월 4일 보면은 한 6만원 부근의 고점을 만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고점을 살짝 넘기고 나서 조정을 주는데, 조정을 줬을 때 거래량도 많이 급감하고 있었고, 그리고 많이 빠지지도 않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돈이 나오면 다시 지난주에 고가를 뚫었을 때 만든 고가를 재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솔루션보다 더 차트가 훨씬 예뻤죠. 근데 제가 왜 하나솔루션을 샀냐면, 이거는 뭐 최근 장에 대한 패턴인데, 특정 섹터군에 있어서 그 섹터에 돈이 들어올 때 가장 시총이 무거운 종목들이 잘 가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뭐 SOFC에서는 두산퓨엘셀이 연료전지 쪽으로는 시총이 가장 있는 종목인데 그 종목이 잘 갔고, 그리고 최근에 엔터들이 어떤 종목이 잘 갔냐 하면 하이브가 잘 갔단 말이죠. 근데 원래는 이런 한국 특성상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형주들이 먼저 반응이 있고 상한가를 닫으면 이후에 후발주들로 좀 시총 있는 종목들이 잘 따라가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시장에 돈이 워낙 많아서인지 시총이 큰 종목들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관점까지 약간 추가해서 하나솔루션을 들어갔던 겁니다. 하나솔루션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승부다 하고 모든 비중을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이때부터는 제가 차트로 봤을 때 하나솔루션은 27,500원을 딱히 깨지 않았고, 만약에 이 근방의 주가 흐름을 유지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조금씩 물량을 더 실을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단기 지지선이 뭐 27,500원을 강하게 이탈하거나 아니면 지수나 뭐 세계적인 정세에 있어서 뭔가 불안정한 느낌이 크다 하면은 약간 물량을 좀 덜을 수 있겠죠. 일절 목표가는 지금 장세에서는 한 번에 정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종목들이 잘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오늘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장 좀 탄력이 좋았던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고점을 찍고 뭔가 이제 조정하려고 한다, 그리고 뭔가 단기 고점인 느낌이 든다 싶으면 그때부터 제가 들고 있는 하나솔루션도 같이 이제 수익을 실현할 것 같아요. 제가 말한 섹터들이나 그런 종목군 안에서 매매하는 게 훨씬 좋죠. 왜냐면 지금은 오로지 이 AI가 촉발한 데이터 센터나 뭐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해서 워낙 돈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괜히 다른 데서 놀거나 매매를 하면은 소외되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에서는 그냥 돈이 들어오는 종목 안에서 계속 매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큰 이 재료군 안에는 결국 또 나중에는 더 작은 재료나 섹터군으로 돈이 나눠지거든요. 파생되는 느낌인데, 뭐 근래 들어서 뭐 SOFC 시세 나왔고 ESS 시세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생에너지 쪽이 시세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결국에는 또 순환이 되면서 돈이 다른 섹터로 빠져나간다기보다는 결국 이 안에서 돈이 돌기 때문에 이 기대가 죽지 않은 한에선 결국에서는 그냥 이 종목들 안에서 매매를 이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상 이 패턴만을 보고 공부를 처음에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주식을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면서 되게 작은 관점 안에서, 흐름 안에서만 매매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돈이, 자본도 많이 쌓이고 제가 하는 매매 안에서는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워낙 한정적이다 보니까 더 긴 호흡으로 가야겠구나. 누가 봤을 때는 고점일 수 있고 저는 더 갈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 차이가 뭐냐면, 이런 시황적인 부분이 크거든요. 단순히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로 시작한 그런 생각들이나 사고들이었지만, 지금 봤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는 게 결국에는 그냥 가지로 이어가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것 같아요. 패턴이랑 재료, 근데 저는 둘 다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재료도 공부를 해두면 남고 패턴도 공부해두면 남는데, 일반인이라면 분봉이나 호가를 눈 빠지게 보는 것보다는 큰 관점을 가지고 모멘텀으로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단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방법이 다양하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걸 배우고 싶다 했는데 당장 수익이 안 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나니까 다른 거로 넘어가고 또 다른 거로 넘어가다 보면은 결국 쳇바퀴 돌고 아무런 발전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재료나 뭐 일봉에 대한 패턴이나 아니면 이런 큰 추세, 이런 관점들은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결국에는 결이 다들 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차라리 내가 지금 당장 주식을 시작한다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쪽으로 먼저 다가갈 것 같아요. 저는 주식을 하면서 후회는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아쉬운 건 있죠. 아, 그때 좀 더 이런 쪽으로 공부를 했다면, 그때 좀 더 지금 말한 것처럼 뭔가 재료나 뭐 이렇게 뭐 한마디로 뭐 들고 가는 거나, 뭐 우리나라 주식 하는 사람들이 너무 단타에 하는 데 있는데,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더 알아가고 공부했으면 좋겠고, 이게 결국에 보다 보면은 그런 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결국에는 공부하면 아무리 이런 단타에 재능이 없는 사람도 충분히 조금 남는 게 많고 보다 더 성장하고, 그게 결국에는 수익으로 또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또 제가 물론 이제 뭐 단타로 뭐 이렇게 해서 수익을 냈지만, 제 주변에 저 또래부터 시작해서 주식을 저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사람들을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봐왔어요. 근데 제가 이게 좀 회의적일 수도 있는데, 진짜 제가 딱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단톡방에 들어왔거든요. 그때가 코로나 때였는데 한 200명 있어요. 저같이 시작한 사람. 그 중에 수익 꾸준히 나면서 살아있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나마 가장 수익이나 빨간불이 찍혔던 케이스가 저였던 거고, 다른 사람들 막 200명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 중에 뭔가 아웃폼이 나오는 사람들을 아직 저는 못 봤어요. 이 접근하는 방법, 이 뭔가 배우는 거에 있어서 좀 다르게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네, 그게 오히려 남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성장할 수 있고. 그쵸, 노력해야죠. 제가 최근에 말했던 거를 보면은 충분히 이유가 있었고, 그런 모멘텀 안에서 뭔가 차트도 나쁘지 않으면 차트로 바로 주가가 바로 반응하잖아요. 물론 이제 시장에 돈이 많으면 더 빨리 반응할 수 있고, 돈이 없다고 하면 조정 좀 있다가 반응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런 방향이 있어서 누군가한테는 또 배움이 있을 수 있고, 결국에는 그 배움이 수익으로 이어지는 분야가 주식이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내가 단타로 정말 안 되는 것 같다 하면은 저라면 이렇게 접근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시황을 봤을 때, 아, 그래도 단타 하기에는 괜찮은 시장이었다. 이게 일단 돈이 많이 돌긴 했는데, 이제 살짝 조금 쎄한 게, 이제 HD 현대중공업이랑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좀 오르는가 싶더니 주가가 계속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은 재료가 선반영돼서 올랐다라는 시장의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고점이 많이 높여졌고 시세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단기 고점이라는 약간의 트리거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이 오늘 단발로 끝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이런 패턴이 조금씩 시장에 부각되고 많이 나타나면은 이게 또 시장에 퍼져서, 그러면 결국엔 또 이제 주가가 고점을 못 뚫으니까 하락하는 추세로 약간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지수가 들어온 돈이 많아서 단기간에 뭐 이렇게 아예 추세를 바뀔 정도의 그런 하락 전환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지수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또 무의미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지수가 하락 추세로 전환한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또 시그널이나 뭔가 세한 감지 같은 게 있거든요. 뭐 여러 케이스마다 있겠지만 무조건 아닌데,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풋 종목 느낌으로 지수가 꺾일 때 잘 가는 느낌이 있어요. 오늘 노타가 굉장히 시세가 강하게 났거든요. 뭔가 하락하는 쪽으로 그런 시장이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조금 조심스럽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뭐 코스피의 이제 추세가 하락으로 이제 바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저 같은 사람은 가장 전방에서 이런 장중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매매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장이 좀 단기 고점일 때 나타나는 징후가 그래도 조금씩은 보이는 것 같아서 살짝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제가 일반 투자자라면,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어 하면은 그 종목을 전부 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제가 신규 진입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적어도 지금은 진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간이나마 좀 참고가 되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저의 아이디어나 뭐 투자 관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떤 재료가 발생했을 때 모멘텀이라든지 천이오는 어떻게 해석할까, 종목의 뭐 흐름, 뭐 패턴 이런 것까지 유튜브에서 많이 다룰 거고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영상 되게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도움이 약간이나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